오늘은 지금 우리가 관동별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사실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렵다더라. 엄청나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더라. 근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온다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 보는 글자들이 있는데 중세국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사용되었던 그런 어휘들이 막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몇 번 한번 읽어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고전문학을 볼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동별곡 시작할게요. 자, 노래가 관동별곡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제목 분석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제목을 알면 그 제목이 사실은 거의 반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노래구나. 이거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어떤 상징적인 소재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관동이래요. 관동지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되는 거예요. 자, 관동지방에 관동지방이 어디다? 강원도 지방에 대해서 결국 노래했다 이야기야. 여기 정철이라는 사람이, 자, 이거 누가 지었니?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었어? 강원도의 관찰사,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되지 않을까? 강원도의 관찰사가 되면서 부임을 하고, 그렇게 부임을 한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어디 강원도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부른 노래? 그런데 이걸 운문과 산문의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겠어. 왜냐하면 요게 노래인 듯 아닌 듯. 자,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이건 마치 산문인 것 같아. 근데 얘는 가사는 몇 음보이냐면 4음보를 가지고 있거든. 운율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문과 운문의 그 중간적인 형태인 것처럼 보여.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운율이 좀 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글의 종류가 가사예요.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가사는 언제부터 쓰여진? 무려 말부터 쓰여진.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고전 시가 형식이라고 봅니다. 운율이 느껴지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어진 홍문문학이라고 해요. 왜? 운율이 느껴진다. 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율이 느껴진다는 건 여든복, 사음복. 조선시대에는 거의 다 사음보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 민요 외에. 민요는 삼음보니까 사음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이고요. 자, 그 다음 가사는 사음보고요. 두 가지 종류의 형식에 따라서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격 가사는 뭔데? 정해진 격식에 따라서 썼다라는 게 정격 가사야. 그래서 정격 가사라는 건 어떤 거? 정해진 형식이 뭔데? 사음보. 거기에 마지막 구절 있죠? 마지막 줄이 마지막에 몇 글자 수가 3, 5, 4, 3 요거 지켜주면 그거 정격 가사. 3, 5, 4, 3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시조. 우리 시조의 평시조의 종장이 3, 5, 4, 3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거 같죠? 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정격 가사였어요. 변격 가사는 뭐예요? 이거 지키지 않고 좀 변형을 시키면 그건 변한 격식이라 해서 변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은 여기 정격 가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인데 그럼 형식상은 정격 가사고 내용상 보니까 이거 여행 갔다 그랬잖아. 여행 가서 쓴 글을 우리 기행문이라 하죠. 그러면 이거는 기행하면서 쓴 가사니까 기행 가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행 가사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썼어요? 정철이라고 하는 관찰사 양반이 썼잖아요. 양반 가사.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행가사이면서 양반가사다 라는 거, 글의 종류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기행가사고 양반가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지. 뭐가 나타날까? 기행이기 때문에 여정이 나타날 거야. 여행간 곳에 따라서 그 여성 어디 갔고 내가 어디 가서 뭘 느꼈고 어디 가서 뭘 봤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양반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양반이기 때문에 뭐 양반들은 유교적인 어떤 충의의식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 글로도 드러날 거고 또 뭐를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도 드러나게 돼. 그래서 유교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게 형식상 가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기행 가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강원도를 여행을 했어요. 요 강원도를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 지도 엄청 잘 그린다 하면 그럴까? 이거 우리나라 지도 지도 그렸어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있었을 때 지도 그릴까요?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강원도 지방 여기에요.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 그쵸? 산맥 이렇게 넘어가면 그 높은 산도 있지만 그러면 강원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도 있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 뭐 바다를 볼 수 있는 동해를 볼 수 있는 바다도 있어요. 그러면 산과 바다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정철이요. 하면서 얘가 느껴지는 게 조금 달라요. 산에서는 내가 산봉우리나 막 이런 거 기상,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 기운을 가져와서 인재를 만들고 내가 정치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한다면 얘들아 바다에 가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지죠. 헤어지고 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산과 바다에서 어떤 이 사람이 좀 행동, 태도가 조금 달라요. 산에서는 좀 이렇게 정치하는 위정자로서의 그 정서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온다면 바다에서는 무슨 자연인으로서 자연을 계속 즐기고 내가 계속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가 계속 그 풍경을 계속 감상하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과 바다로 산에서 바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위정자로서의 모습, 자연인으로서의 그 소망, 그 모습 사이도 보이고 또 중요한 것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위정자로서 자연인으로서 그 사이에서 얘가 뭐를 하냐면 갈등을 하게 돼요. 누가요? 정철이. 그리고 정철이 그것을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해소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느냐. 자, 얘들아 고전이나 그런 데서 해소를 하는 방법 우리 구운몽이나 조신전이나 뭐 그런 거라고 봤을 때 대부분 막 갈등을 하다가 내가 나 지금 스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어떡하지? 잠을 자고 뭐를 꿈을 거야.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해소를 합니다. 뭐를 가지고 그 꿈 속에서 신선이 한 명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꿈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 꿈과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그걸 해소하게 돼요. 근데 이 술이 꿈속에서 마시는 술이야. 진짜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걸 꿈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위정자로서 뭐를 사랑해? 백성들을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어디에 나오느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자성어들 있어요. 여기다가 안 적었는데 자, 사자성어들 한자성어라고 적을까요? 한자성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자성어들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 뭐 애민정신이냐 뭐 영구지정이냐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본문은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본문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전문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재 이성명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다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산에서의 내용만 조금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 있거든요. 뒤가 후략되어 있어요. 그럼 후략되어 있으니까 저는 안 배울래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 12번이 나왔는데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보기로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 우리 뭐도 다른 시조나 다른 가사나 이런 걸 할 때도 훨씬 좀 쉽게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의미들 좀 우리가 해둘 거기 때문에. 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부터. 자, 강호의, 자, 관동이라고 하면 강원도 동쪽이라고 이야기했죠? 강원도. 자, 그래서 이 사람 관찰사로 부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임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강호의 병이 깊어. 자, 그러면 강호. 얘들아, 강호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강과 호수라는 거거든? 그러면 강과 호수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일까? 그게 아니야. 강호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건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우리 시조나 이런 데서 강호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럼 강호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 강과 호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대유법이다. 강호의 자연에 병이 깊어. 자, 얘들아, 병이 깊어. 얘들 내가 지금 병 들었어? 아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 어디에 있었는데? 둥님에 누워있었대. 자, 둥님 네모하실 때.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던지 색칠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정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중림에 누워있었는데 여기 중림이라는 건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고향 청평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창평에 누워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자, 관동 그 강원도 동쪽에 거기 800리에 해당하는 그 거리, 그 넓은 지역을, 그 방면을 뭐 해주셨대요? 맡기시니 맡겨주셨대. 누가 누구에게? 임금이 정철에게, 화자에게. 그러면 맡겨주신 주체는 누구다? 임금이고, 그 임금이 나에게, 그쵸?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나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와 성리야 갈수록 만극합니다. 그 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연춤은 잘 넘어갈게요. 연춤은 우리 남쪽으로 들어가는 서울에서 그 경복궁 안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연추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경회남문. 자, 남문 네모. 경회의 남문이 우리 얘들아 서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인가 봐. 그럼 들어가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나왔어요. 경회남문을 바라보면서 자, 하직하고 물러나니 어디겠어요? 막 달려 들어갔어요. 지금 방금 애들 맡겨주셔서 연춤에 막 들이달라고 자, 맞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하직하고 물러나왔대.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어? 속도감 있게. 자, 연춤은 들이달아.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연춤은 들이달아부터 계속 볼게요. 남문 들어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있구나. 옥절이 앞에 있었어. 평구역. 자, 네모할게요. 평구역 네모. 평구역 양주입니다. 달리는 말 갈아타서 여기서 말을 갈아탔대요. 말을 갈아타고 어디까지? 흑수 갔다가 흑수 네모할게 여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강은 어디네요? 섬강 갔다가요. 네모할게요. 그 다음에 치악선 이야기하는 거야. 치악까지 가는 거야. 여정이야. 이거 다 엄청 빠르게 지금 여기만 해도 자, 맡겨주셔서 내가 연습을 들이가자마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어. 엄청나게 빠르게 막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막 지나가지. 굉장히 여기서 볼까? 우리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뭐를 통해서? 생략법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갔더니 임금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임금님 인사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치악산 강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옥절 써두기만 했죠.
옥절이 와요. 하지만 몰라서 옥절이 앞에 있대요. 옥절이라는 건 관찰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옥패 이런 거 있는 거, 뭐 호패 이런 것처럼 너 이제부터 관찰사야 이렇게 임명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 관찰사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정이. 그래서 여기 서사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다라는 거, 과감하게 생략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전개된 것 가지고 혹은 생략법이 전개된 것 가지고 우리가 처음 보는 시조들이나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거 갈 수 있냐면 뭐 산절로 수절로 뭐 너도 절로 나도 절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시조가 있어요. 그거 나올 수 있고 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절로 수절로 그 중에 절로 늙기도 절로는 것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그게 앞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탁탁 끊어서 없애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엮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는 본사로 시작합니다. 자, 소양강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소양강에 소양강 있는 데까지 춘천 우리 막 거기 가면 그치 소양강 소양댐 뭐 볼 수 있잖아요.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소양강 있는 데 갔나봐. 그러면 봐봐라.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또 지도를 또 멋지게 그려야겠군. 소양강에 이렇게 소양강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물이 어디로 가겠니? 소양강이 합쳐져서 한강으로 가겠지.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겠냐? 여기서가 소양강이 어디로 올라갈까? 소양강은 합쳐져서 어디로 갈 거야? 한강으로 합쳐져서 한강은 어디로 가는데? 서울로 가지. 서울에 누가 있는데? 임금님 계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소양강을 보면서도 누구 생각하는 거야? 어디로 들어갈까? 서울에 우리 임금님 계신데. 우리 임금님 잘 계실까? 보고 싶다. 이런 거. 얘들아, 임금님에 대한 사랑.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다? 영분지정. 여기서 우리는 영분지정을 알 수가 있다. 중요하다. 그죠? 영분지정. 자, 그 다음에 고신거국이라는 건, 자, 해석합니다. 고신, 외로운 신하야. 거국, 나라를 떠나온 외로운 신하는. 그러면 고신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라를 떠나온 외로운 신하. 누구? 정철 자신 화자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왜 갑자기 또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정철 화자 자신이 왜냐면 임금이 떠나왔잖아. 그래서 뭐도 많기도 많구나. 백발 이렇게 얘들아. 백발. 자, 백발 세워줄게요. 자, 백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 머리가 하얗게 셀 때 혼자 머리가 하얗게 새니 스트레스 많대. 근심 많이 걱정하고 그럴 때 물론 나이 들어도 하겠지만 근심 걱정이 심할 때는 머리가 신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얘가 백발이 하도할샤. 자, 해서 옆에다가 참고하겠습니다. 하다라는 뜻은 우리는 지금 하다 할 위자에 해당하는 하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이었어요? 많다 혹은 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여기 하도할샤라는 거는 뭐야? 백발이 많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백발은 근심이 뭐해? 많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왜 근심이 많을까? 나라가 걱정되니까. 우리 임금님 잘 계실까? 걱정되니까. 그럼 이걸 자, 백발이 하도할샤라는 것은 뭐야?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 거였어요? 임금님이 걱정되니까. 얘들아, 이건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분지정은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우국충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국충정 혹은 우국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 여기다가 적어줄 건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영분지정 있고요. 우국지정 혹은 우국충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해당하느냐, 자, 요것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넘어가서
얘가 동주 네모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냐면 동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격조사 이예요. 그래서 동주에 간 거예요. 동주에 간 게 아니라 동주 네모 해주세요. 이거 어디야? 철원에 갔다는 얘기야. 철원 어디입니까? 강원도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밤을 밤을 세웠대. 임금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밤을 새워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 사자성어 뭐라 그러죠? 전전반측 들어갈 수 있겠다. 밤을 새웠으니까 전전반측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왜 밤을 새웠는데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북관정에 올라갔대. 어디에 갔어? 북관정 메모하자. 철원 중에서도 북관정에 올라간 거야. 자, 북관정에 올라가서 자 어디 올라갔더니 왜 올라갔는데 북관정에? 삼각산 거기에 가면은 북관정에 가면 삼각산 밑줄 할게. 제1봉이 삼각산은 어디에 있는 산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북한산 이야기하는 거거든. 북한산 어디 있어? 서울에 있죠. 강원도 철원에서 얘들아 아무리 높은 데 가서 본들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보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높은 데 올라가면 혹시라도 이거 북한산 보여서 우리 그 서울의 그 모습 조금 볼 수 있을까? 임금님 계신 곳 볼 수 있을까? 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건 뭐야? 임금이 그리워서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는 연군 지정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선 제일봉이 하마하면 볼 것 같다. 연군 지정입니다. 또 나왔죠? 연군 지정. 그런 다음에 궁왕 대궐토 또 뭐가 보였냐면, 이건 진짜로 본 거다 하면 안 돼. 삼각선을 진짜로 봤습니다 하면 OX,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궁왕 대궐터를 봤대. 궁왕 대궐터. 자, 여기서 궁왕은 누구냐면, 궁예의 왕이에요. 얘들아, 궁예의 왕이 성공 실패. 사실 실패한 왕이죠. 그럼 거기에 대궐터만 남아있더래. 예전에는 엄청나게 좋은 대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거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거야. 그 대궐터에, 누구? 오자기. 까마귀 까치가, 그런 애들이 막 지저귀고 있더래. 야, 너네 이렇게 지저귀는 너희들, 천고흥망을 알고 지저귀는 거니, 흥하고 망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지저귀는 거니, 모르고 지저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오작은 지금 뭐 감정이입의 대상이나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가 지적이는데, 야, 너네 알고 지적이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자성어 뭐야? 얘들아, 나라가 망했어. 한때는 잘 나갔겠지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터만 남아있잖아?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감 느낄 수 있어. 그치? 인생 무상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탄식, 맥수지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나와요. 회양. 자, 회양 메모해 주세요. 자, 회양 여정입니다. 회양을 지나가면서는 그러면서 회양을 지나가는데 마침 회양 너의 이름이 여기 회양예라고 나오잖아. 너의 이름이 마침 같할시고 같구나. 누구랑 같은데 급장유 밑줄 한번 할까요? 여기서 급장유라고 나오는데 이 예전에 중국에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해. 그 사람의 풍채를, 그러면 그 급장유의 풍채를 고텨. 자, 고텨는 무슨 뜻이야?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급장류의 모습을, 그 사람이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게 있고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급장류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 잘할게. 회양 보면서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양에서 느낀 것은 뭐예요? 선정의 포부입니다. 중요해요. 선정포부. 그래서 선정포부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선정의 포부와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이랑 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정철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기억 A 이렇게 해놓고, 자, A 부분과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죠. 다른 부분에서 뽑아서. 그럼 이건 선정의 포부구나. 그 다음에 어느 거, 다 이런 식의 문제로 우국충정, 우국지정, 그다음에 연군지정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자성어. 해석을 잘 해두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 잘 해두시라고요. 알겠죠? 자, 일단 선정포부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이어서 나올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금강산으로 갔을 때의 그 모습을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